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 속의 인물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함께 알아보는 인물과 질병 진행 맡은 저는 송명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강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윤창규 의학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할까요? 네, 조금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안방극장을 한동안 지배를 했던 분이죠. 네. 신성일이라는 미남 배우 뒤를 잇는 또 이분은 조각미남이라는 별명이 조각미남, 있어요. 네. 임성미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분은 또 본명도 좀 따로 있으시잖아요. 네, 원래 이름은 김관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대적인 특성을 좀 타져서 본명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조금 이제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과거에 하네요. 또 안드레겸 선생님도 네. 본명은 김복남이라는 이름을 네, 가지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아, 정말 그 유명한 그 그리스 조각미남 임성빈 씨인데 40세로 좀 젊은 나이에 예, 56년생인데 네. 95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만으로 40세도 못 채우고 사망을 했죠. 네. 이분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안방극장 드라마에 참 많이 출연했어요. 워낙 미남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여배우들이 같이 공연하기 좋은 아주 연기하고 키도 싶은 크고 네. 장신에다가 인물도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야망의 세월, 사랑의 야망의 조건, 세월. 그다음에 폭풍의 계절, 사랑과 결혼. 네. 또 영화 무릎과 무릎 사이 기억하시죠? 무릎과 무릎 사이 기억하지요. 저희 청소년들이 세대들은 아주 거의 다 어떻게 정식으로는 못 보고 불법으로 좀 보긴 했겠죠. 그 당시에 아마 이보이라는 영화 배우, 네, 여자 맞습니다. 배우랑 같이 공연했는데 네. 그리고 장사의 꿈이니 사의 찬미니 하여튼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는데 네. 사실 이분이 활동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20 몇 살에 데뷔해서 20년도 채 안 되는데 40여 편의 드라마, 영화에 출연했으니까. 그럼 연기를 전공을 해서? 원래는 체육학과 다니다가 체육학과. 예, TV 탤런트로 데뷔하면서 중퇴를 하고 네. 탤런트의 길을, 배우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일찍 40년 세월만 사시고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간경변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일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좀 더 살아서 좋은 연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사망을 했죠. 근데 이분은 평소에 술을 많이 즐겨 했답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술도 사람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술을 몇십 년 먹어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체질을 타고난 거고 이분은 아마 건강하고 젊고 그러니까 술을 너무 가음하는 바람에 간에 무리가 와서 간경화, 간경변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간경화, 간경변 이런 게 오는 원인들 조금 전에는 술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주 원인으로 꼽혀야 되나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네. 술 잠깐 몇 달 먹고 몇 년 먹어서는 안 오고요. 네. 10년, 20년 꽤 오랫동안 많은 양의 술을 과음을 오랫동안 한 사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을 앓은 분들, 간염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약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그런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예.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좀 진행이 되면 좀 피곤해요. 그리고 피곤해요? 예. 저 요즘에 좀 피곤하긴 한데. 그리고 조금 식욕이 좀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술이 전처럼 술 먹고 이튿날 오후쯤 되면 싹 깨야 되는데 잘 안 깹니다. 저 요즘에 술이 좀 잘 안 깨요. 한번 먹으면. 그건 사회자분도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식욕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검연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외에 또 다른 증상들은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황달이 옵니다. 황달. 그리고 복수도 차요. 그러면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올 정도가 되면 사실은 조금 진행이 돼서
간 기능이 50%가 아니고 한 20, 3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왜냐하면 이 간경변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간세포가 파괴되고 네. 우리가 다치면 흉터가 남죠. 네. 그 흉터 남는 그 섬유질 같은 섬유화된 조직이 간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두부 같던 간이 딱딱한 경화된 굳어진 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경화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것이 간세포가 20, 30%만 정상적으로 남아 있어도 그 다음부터 조심하고 치료를 잘하면 어느 정도 자기 수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5년, 10년씩 사는 분도 있고 네. 제가 경험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도 네.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데 89년도죠. 89년도쯤 되면 30년이 넘었네요. 그 당시에 제 나이하고 비슷한 분이 한 분 술을 좋아해가지고 네. 간경변으로 와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병원에 오셨어요. 물론 황달도 오고. 그래서 내심 이분이 회복하기 어렵겠구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나름대로 치료를 열심히 하고 복수도 빼드리고 뭐 간에 좋은 약도 처방하고 했는데 점점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셨어요. 네. 근데 가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병원을 제가 그만두고 네. 개인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이미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분이 네네네. 살아 계신지. 네네네. 그랬더니 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 놀랬죠. 아. 놀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떻게 그분이 살아 계신가 했더니 지금은 잘 살아 있어서 뭐 충남 모 곳에서 뭐 잘 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러냐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또 우연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10여 년 전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고맙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연락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니까. 복수의 황달까지 있던 분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다는 게 내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서 만났어요. 그때는 얼마 못 사실 분이었는데. 그렇죠. 몇 네. 년 길어봐야 몇 년 못 사시지 않을까 했는데 가보니까 나하고 동갑이고요. 나이도 잊어버렸는데 네. 아직도 자기 일 이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잘 살고 뭐 잘 계셔요. 근데 그만큼- 술을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술을 드시길래 아니 옛날에 이렇게 고생한 분이 그랬더니 많이는 안 그래도 제발 좀 조심하시라고 제가 아주 30여 년 만에 해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간경화는요. 네. 이 간경변증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간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자기 수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원래 이 간이라는 건 저희들이 흔히 듣기에는 금방 탁 나타나지 않고 소리 없이 온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간 종양이 간암이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서 간암이 이렇게 크고 여기저기 생기는데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경변증은 그래도 증상이 좀 있는데 간암은 좀 더 증상이 더 없어서 침묵의 살인 네, 그러니까요. 장기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단은 어떻게 좀 조기에 진단을 좀 해야 될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기가 되면 피를 토하거든요. 그때는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피를 토한다는 거는 간 조직이 거의 다 굳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간 이식 외에는 치료가 없고 간을 통과 못한 혈액이 식도나 위나 다른 데로 몰리면서 혈관이 터져서 막 피를 토혈을 합니다. 근데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술을 들지 마셔야 되고 네. 적당한 휴식 그리고 영양 섭취를 물론 과잉 섭취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적당히 하고 간에 좋은 약을 복용하시면 아주 심각한 말기 상태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회복도 회복이지만 이게 그런 병증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의학 상식들이 많아서 네. 사람들이 조심을 하시니까 이렇게까지 뭐 말기까지 오는 분은 드문데 네. 그래도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술을 네. 입에 밥이니 뭐니 음식 전혀 안 먹고 술만 일주일 열흘 보름씩 술만 드셔요. 그럼 간이 굳어지죠.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증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오는 거라 어쩔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간염을 과거에 앓았던 분이 간염이 오래 앓았던 분이
회복이 되면서 그 간염 바이러스가 간 세포의 파괴를 점점 일으켜가지고 오른 분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괴사성 간경변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경변증의 치료 원칙은 편하게 쉬고 술 드시지 말고 영양 섭취 골고루 잘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가장 말기에 간이 더 이상 뭐 자기 기능을 못한다 싶으면 요즘에는 간 이식이라는 방법이 최후의 네.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간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있죠. 예. 그래서 또 회복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장기가 아니까 거부 반응이 있어요. 네. 그 거부 반응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의미 있게 삶을 더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기 발견을 하고 또 뭐 그런 증상이 있다면 네. 좀 뭐 술을 약주를 하시는 것도 좀 참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임성빈 씨의 경우에도 그러면 그런 알코올성 간에서 네, 그 뭐 제가 사실은 뭐 임성민 씨를 주치 역할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그 진료 기록이나 모든 걸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된 것은 알코올성 간 경변증이 가능성이 많고, 네. 또 하나 이분이 본인도 모르게 간염을 앓고 후유증이 있고 간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간에 그 스트레스를 주는 술이나 과로 같은 걸 해서 악화가 돼서 일찍 그 세상을 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간경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혈액 검사나 초음파 뭐 이런 CT 검사로 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시기를 놓치면 어느덧 내 간이 많이 손상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시로 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물과 질병, 조강미남, 임성빈 씨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윤창규 박사님 함께 도움 말씀 주셨고요. 다음 주는 어떤 인물을 준비를 할까요? 다음 주는 세계적인 권투 선수 무하메드 알리. 알리. 네, 알리라는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보따리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인물과 질병,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